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1세대 코인부터 봤다면은 눈여겨봤을 스텔라 루멘 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스텔라 루멘은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들 2018년도에 이제 메이저 코인 그때는 이제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논할 때 대표적으로 리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퀀텀, 그리고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뭐 등등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치솟았다가 뭐 지금은 가격이 엄청나게 안 오르고 있고, 뭐 나머지 뭐 에이답, 리플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어느 정도의 펌핑은 다시 왔었는데, 그 과거에 이 박상기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랐던 것들은 현재 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에이다나 리플 정도는, 리플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긴 했다. 과거에 이제 물렸을 때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쨌든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한번 논하다가 이제 스텔라 루멘에 대한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참고하신다면은 스텔라 루멘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스텔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뭐 리플, 그 다음에 에이다 뭐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545원이라고 돼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과연 스텔라가 아니라 에이다가 얼마까지 갔었냐라고 할 때요. 자, 얼마였죠? 이렇게 가다가 오른 적이 있어요. 2800원까지 올랐다가 뭐 1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뭐 거의 1000원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여기서 점점 올라갈 때는 2021년이었죠. 2021년이었다가 과거에 우리가 뭐 2020년, 2019년에는 그런 가격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가격이었죠. 작년 11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가격이 뭐 200원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10배가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에이다는. 물론 에이다 향후에도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 그거에 비했을 때 우리가 리플을 보면요. 리플 역시도 작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작년에 2020년 이 정도 됐네. 500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리플이 1540원일 때 거의 한 3배 정도가 올랐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3배 이상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가격이 막 많이 오른 건 아니다. 물론 이때 뭐 16일 이렇게 비슷할 시기쯤 해가지고 보면은 200원, 200원대였는데 459원이면은 2배 이상은 오르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 뭐 이렇게 이제 양상을 봤을 때 이렇게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이렇게도 올랐잖아요. 400원까지도. 그래서 지금 가격하고 비교하면 크게 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최고가가 아니라 올해 초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런 적이 없고, 중간에 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다른 코인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유독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은, 다른 코인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스텔라가 많이 오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스텔라 존버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가격이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스텔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뭐 1400원 이렇게까지도 가격이 올라간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차트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고, 스텔라 좀 기본적인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라, 우리가 리플하고 보통 비교를 많이 해요. 스텔라는 리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자, 스텔라 기본적인 분석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400원, 400원이 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459원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랭킹은 26위.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점점 올라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스텔라 루멘은 스텔라라고 하면 아는데 스텔라 루멘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루멘 하면 아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걸 보면은 스텔라는 돈을 이동하고 저장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다. 2014년 7월에 출시됐을 때 목표 중 하나는 전 세계 은행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곧 그 우선순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금융회사가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존 결제 제공업체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돼 있고, 이 모든 것이 친숙하게 들린다면 스텔라가 원래 리플랩스 프로토콜 기반으로 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창립자는 누군가 했을 때 창립자는 ZMC 케일 이분이 아무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무튼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회사의 미래의 방향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2013년 리플을 떠난 후 변호사 킴과 함께 스텔라를 설립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2020년 9월에 스텔라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코인 마켓캡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이 제품을 주류로 이끄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스텔라가 사람들에게 법정 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돈을 보낼 때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마찰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돼 있고, 스텔라는 이제 스텔라의 CTO래요. 그는 스텔라의 CTO이자 공동 설립자라고 돼 있고요. 비영리 조직은 돈을 더 유동적으로 만들고 시장을 더 개방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경제적 잠재력을 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스텔라를 독특하게 만드는가? 거래 비용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텔라는 고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리플에서 하드포크 된 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하드포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따가 스텔라에 대해서는 메모장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스텔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총 24위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시총이 이제 26위까지 좀 밀렸어요. 순위가 많이 밀렸죠. 순위가 많이 밀리고 하도 그러니까 시총이 밀렸다기보다는 그 코인 마켓캡 순위가 밀렸어요. 하도 좋은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지금 부상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밀린 거를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스텔라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코인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텔라와 리플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스텔라는 스텔라 루멘 XLM이라고 하죠. 이거 약간만 글씨를 올릴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리플은 은행 간 국제 송금을 대체해요. 하지만 스텔라 루멘은 비은행권 소규모 송금을 대체해요. 그래서 스텔라가 조금 더 처리 방식이 빠르고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 이것들이 이제 스텔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에서 하드포크 된 코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드포크, 여러분들 용어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용어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드포크, 메인넷 이런 것처럼 용어도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코인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저 역시도 제가 100%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 아는 선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별도로 분리되는 것, 이 정도예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된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포크의 개념은.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까도 나와 있었지만 비영리 단체에서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스템도 함께 개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총 이제 순위, 코인 마켓캡 순위는 26위에요. 26위로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드 맥케일럽이 리플에서 나와서
그 스텔라를 개발했고, C와 C++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어요. 채굴이 없이 스텔라 하브의 프로토콜을 따라 신규 코인을 발행시켰어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 운영,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거래 속도는 2에서 5초 정도 돼요. 5초 정도로 빠르고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10월 IBM은 클릭X와 제휴를 맺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요. 이게 뭐 거래 속도, 전송 속도 얘기하는데, 거래 속도는 이제 거래를 하는 속도고, 그 다음에 리플하고 비교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적어요. 리플은 수수료가 1리플이죠. 근데 스텔라는 0.0001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001, 0.000 뭐 1이라고 아까 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0.01 스텔라 정도 뭐 수수료가 발생한다. 뭐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20년 1분기부터 이제 분기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기 보고서에는 1분기 보고서 스텔라 USDC가 네트워크에 공식 출시되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결합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년 이제 1분기부터 21년 1분기까지 네트워크 내 거래량의 29배를 기록을 했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우상향을 계속 보이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이따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 이걸 좀 봐야겠죠. 비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자하고 또 이제 비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사. 스위프트사가 이제 그거거든요. 스위프트사가 결제 경쟁사로 리플과 스텔라를 꼽았기 때문에, 그리고 IBM과의 협력, 그리고 이제 비자 같은 큰 대형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이 발표된다면 고공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뭐 알려진 일정이나 뭐 기대감이라고 한다면은 뭐 기대감이겠죠. 사실 기대감이 좀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라룸의 공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쟁글 공시 보면 아시겠지만 뭐 IR 자료 해가지고 IR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분기 주요 내용에서 나와 있어요. 이게 10월 14일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활동해서 이런 식으로 스텔라룸에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LA 블록체인 서밋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벤트 이제 적용 일자 같은 경우는 11월 3일 09시 15분에서 09시 45분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은 이제 11월 2일 화요일 뭐 이미 지나갔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5일 전에 뜬 소식인데 업그레이드 완료하고 AMM 기능을 출시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11월 3일 퍼블릭 네트워크는 프로토콜 1.8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자동화 마켓 메이커 기능이 스텔라 프로토콜에 출시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텔라 개발 재단은 SDF는 2021년 로드맵에서 유동성 개선을 목표로 했다. 스텔라는 국경 간 결제 및 자산 발행에 최적화되어 있고 AMM 기능은 스텔라 네트워크가 번창하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SDF가 네트워크 내 유동성 공급을 민주화하고 자산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접근 방식 중 하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단은 꾸준히
꾸준히 뭔가 하고 있다. 열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말하는 사이에 또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좀 볼게요. 이렇게 좀 보자. 자,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조정이 좀 일어났었죠.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쭉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요 부분을 보면은 요까지도 이렇게 확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확 쭉 어떻게 보면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큰 조정을 줬어요. 큰 조정을 줬고, 이 큰 조정을 준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그죠? 확 떨어지는 게 아주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다시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딱 봐도 우상향인 걸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요. 우상향인 걸 알 수 있고, 횡보가 좀 길었어요. 그동안 횡보가 이렇게 왔다 갔다 길었는데, 거의 뭐 100원대도 안 하는 이 가격이 있다가,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양상. 뭐 이러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 하면서, 향후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을 봐도 아시겠지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아마 저는 향후에 이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조금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게 약간 저도 아직까지는 요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 있을 때 혼자 하는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저는 최종 가격 그러니까 이러다가 한번 좀 튈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한 이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가격 라인을 잘 살펴보면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대충 저는 이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65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650원에서 한 630원, 650원, 이 정도까지인데, 저는 대충 만약에 팔게 된다면 한 이 가격 정도에 팔지 않을까. 대신에 다시 좀 조정은 올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고, 아이고.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야 당연히 저는 선을 봐도 아시겠지만 쭉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쫙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어쨌든 간에 이 고점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이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885, 이제 900원, 9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다시 900원을 향해 가겠지만, 요번에 갈 때는 또 이렇게 이렇게 점점 오르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니라, 이 그림을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 그림에서 저는 요렇게까지도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잠깐만요. 이렇게 쭉 할 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을 여기까지만 좀 보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한 대충, 만약에 내가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한 이 가격 정도? 좀 빨리 팔면 500원 후반대, 좀 늦게 판다고 하면은 650원 아래에서 파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 하고 있다. 이 정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들은 다 한 번씩은 갔는데, 스텔라가 유독 안 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안 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뭐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지금 시점을 보는 거는 내년 정도? 내년 초, 올해 연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면, 뭐, 630원, 620원에서 650원 사이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것보다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아무래도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이제 금융 서비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비자 같은 대형 기업이라든지 이제 IBM과의 협력해서 엄청나게 뭔가 큰 걸 발표한다 이런다든지 아니면 스위프트사가 경쟁사로 이제 리플을 빼버리고 스텔라를 뽑아버린다면 스텔라를 확실히 꼽아서 가져간다면 이 지금 가격은 상상도 못하고 어마무시하게 과거에 리플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리플 보시면 여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에 4,000원대까지도 올라간 이렇게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여기 2,500원이라고는 적혀 있는데 하여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스텔라루멘도 기대하는 가격은 솔직하게 기대 가격은 저는 한 2,000원 이상은 봐요. 근데 막 말도 못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5,000원 5,000원이 아니라 5만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대형 이제 기업들이 정말 스텔라루멘을 꼽아서 이렇게 한다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현재 메타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텔라루멘이 뭔가 스텔라루멘만 갖고 쫙 올리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가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고 알트 메타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되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NFT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NFT, 디파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끄럽기 때문에 NFT보다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좀 시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잠잠해질 때쯤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그냥 올라가면서 과거에 우리 리플, 스텔라루멘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에이다는 솔직히 좀 많이 올라갔어. 지금 에이다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많이 올라간 편이기 때문에 에이다보다도 스텔라루멘이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코인들이야 엄청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 스텔라루멘은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상승폭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단기 목표를 어쨌든 620원에서 650원 사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가져간다면 2,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인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자리까지는 확실히 볼 수 있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텔라루멘 진짜 장기로 투자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스텔라루멘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과 좀 차트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가격 분석을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